KMC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본 동영상은 교재가 없이도 보고 듣고 읽기를 반복하게 되면 이해함기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당기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당기 총 제조 원가라는 것은 당기 총 제조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기초제공품, 기초제품, 매출원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이렇게 복잡하게 나올 때는 당기 총 제조 원가가 나오는 계정 과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을 보면 기초제공품, 여기가 당기총 제조비용, 이게 바로 당기총 제조원가입니다. 그리고 당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이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당기총 제조비용, 즉 당기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제공품 재고액 2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말제공품 재고액 35,000원 여기 썼습니다. 그런데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 계정 과목은 또 뭐냐? 제품 계정입니다. 제품에는 기초제품 그리고 당기제품 제조원가 여기서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 기말제품이 있습니다. 자, 기초제품 재고액 5만원, 매출원가 50만원, 기말제품 재고액 4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54만원에서 5만원 빼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죠. 얼마가 나오냐면 49만원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49만원이죠. 여기가 49만원.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서 당기제품 제조원가 49만원, 기말 제공품 35,000원 해서 52만 5천원에서 2만원 빼면 당기총 제조비용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5천원. 그러니까 이걸 근로 공식을 외우지 말고 계정 과목을 외우시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원가 행태를 나타낸 표로 올바른 것은 원가 행태는 조업도이고 조업도는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을 말합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 원가는 총 원가가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거, 그리고 급여, 일을 잘하던 못하던, 많이 만들던 조금 만들던 월세와 급여는 일정하게 나가죠. 그러나 많이 만들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를 합니다. 여기 보면 조업도가 증가했습니다. 조업도가 증가했는데 총 원가도 일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 원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변동 원가를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변동 원가는 단위당 원가를 일정하고 총 원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가 있습니다. 단위당 원가가 일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한 개 만들 때 100원 준다 그랬을 때 10개를 만들면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또 시간당 알바 1시간에 5,000원이다. 그럼 10시간이면 5만원 줘야 되죠. 그래서 총 원가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작업시간이 늘어나면 원가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동 원가, 즉 변동비라고 합니다. 이건 고정원가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준변동 원가는 뭐냐면 기본 요금이 있고 그리고 초과되는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나 전력비 같은 거 사용 안 해도 기본 요금은 냅니다.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비가 추가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업도가 증가되면 총 원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하죠. 이쪽쯤에서 기본 요금을 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변동원가 틀렸습니다. 준고정원가는 고정비에다가 초과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이나 초과 근무수당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준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똑같죠.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초과 비용이 나오면 비용이 증가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그림으로 설명하면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 비용인 총 원가는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고정비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초과 고정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준변동비는 기본요금부터 시작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변동비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양쪽 모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원가란 말은 기본원가라고도 하고 직접원가, 직접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가 있습니다. 가공비는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로서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비입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직접노무비 그리고 직접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노무비가 40만원 있죠. 직접경비는 없습니다. 답은 40만원입니다. 12번 종합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먼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핵심 과제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공통비에 대한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은 통조림 제조업 같은 기계 생산이고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같은 주문 생산입니다. 원가 집계는 공정 및 부문별로 집계하지만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집계합니다. 장점은 종합원가 계산은 경제성 및 편리함이 있고 개별 원가 계산은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핵심 과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제조원집비 배부, 개별은 완성품 환산량. 틀렸죠. 바뀌었죠. 개별 원가 계산이 제조원집 배부고 종합원가 계산이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틀렸습니다. 업종은 조선업, 개별 원가입니다. 통조림 제조업, 종합원가입니다. 틀렸습니다. 원가 집계는 공정 및 부문별로 집계한다. 맞고 개별 작업별로 집계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장점은 정확한 원가 계산 아니죠. 정확한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고 경제성 및 편리함은 종합원가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다. 맞습니다. 실제 배부법은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법이다. 틀렸습니다. 실제 배부법은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계절별로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별 재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이기에 각 제품별로 집계하기가 어렵다. 제조간접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의 임차료, 보험료, 감가, 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공통비용입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제공품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제공품 수량.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이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재료가 공정초에 전량이 투입됐다 또는 제조 착수와 동시에 모두 소비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내는 공식은 이게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여기까지만 하면 평균법입니다.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빼게 되면 선입 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평균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공정초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완성도가 100%고 가공비는 완성도가 다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재료비와 가공비를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먼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수량 17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500개죠. 500개고 완성도가 100%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500개가 됐죠. 2200개. 가공비는 1700개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500개 곱하기 0.5가 됩니다. 그래서 1950개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이었다면 여기에서 기초제공품 완성품 환산량만 빼면 됩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여기 기초재료비 200개죠. 여기 200개고 가공비는 30% 곱하면 됩니다. 700개. 그래서 여기서 재료비 700개를 빼고 여기는 가공비는 700개 곱하기 0.3 이렇게 빼게 되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11번 다음 중 원가 항목과 그 원가 항목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간의 짝이 적절치 않은 것은 단 재무제표는 이 개념 비교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적절치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맞습니다. 기초 제공품은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말 제공품 역시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자산이기 때문에. 4번의 원재료비. 이 원재료비는 재무상태표에 안 나옵니다. 원재료비가 뭐냐 하면 원재료 소비액이에요. 원재료비는 원재료 소비액으로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재료 소비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원재료비 즉 원재료 소비액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단기총 제조원가가 단기제품 제조원가보다 더 큰 경우 다음 중 맞는 설명은 이런 경우는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면 됩니다. 차변의 기초제공품 그리고 단기총 제조비용 대변에는 완성품 제조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들어갑니다. 단기총 제조원가를 500이라고 넣었을 때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400이 되겠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을 2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700에서 400 빼니까 기말 제공품은 300이 됩니다. 자, 1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매출원가보다 반드시 더 크다. 이거는 제공품 계정이 아니고 제품 계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이 기말 제품 재고보다 더 작다. 이것도 역시 제품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초 제공품액이 기말 제공액보다 더 크다. 기초가 기말보다 더 크다. 더 작죠? 틀렸습니다. 기초 제공품액이 기말 제공액보다 더 작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부천 정상컴퓨터 전산회계 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카드 취업훈련, 근로자카드 직능훈련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이고 주말반은 토요일반, 일요일반으로 오후 1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좌 수강 안내입니다.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FAT 1급, 정규과정과 기출문제 풀이이며 정규과정 교재 파일은 제공합니다. 전과정 1개월에 7만원이고 2개월에 10만원입니다. 학원생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